탈모가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모를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번식 능력을 잃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머리털에 있는 거는 피로에 의해서 있던 거잖아요. 그럼 노화가 일어날 때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머리털이 노화가 일어난 다음에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일종의 뭐라고 하죠? 부작용, 바이 프로덕트로 간접적인 효과로 머리가 빠지는 건지. 생리학적인 변화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점이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점은 없죠.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낭의 건강인데, 이 탈모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 어떻게 이 원인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안녕하세요. 넘치는 정보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제대로 구별해보는 시간, 제약 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진행을 맡은 박예지고요. 저 사실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거울 3번이나 봤어요. 머리숱이 얼마큼 남아있나 확인을 좀 하려고요. 그만큼 오늘 이번 주제가 저한테도 남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국내 탈모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꼴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 이 샴푸 써야 한다, 검정콩 먹으면 좋다, 하다못해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팩트체크 낱낱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벤져스 군단 모셨고요. 끝에서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전문으로 진료보고 있는 김주용 원장입니다. 네, 미생물학 연구와 함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재미있게 힘쓰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팬심으로 나온 너무 설레어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나온 이지양 약사입니다. 저는 물리학자 김범준이고요. 탈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탈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탈모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탈모란 무엇일까요? 이제 탈모라는 건 한문으로 보면 머리가 빠진다잖아요. 빠지는 탈모가 있고요. 가늘어지는 탈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의논 나누자 하는 거는 아마도 유전 탈모,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탈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수수 빠지는 휴지기 탈모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이고 빠지는 건 이제 최종 단계이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 갱년기 여성 탈모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이렇게 동창회 가잖아요. 그럼 뭐 가방 뭐 들었냐 이거보다 머리숱이 얼마 남았나. 근데 이제 완경기 탈모는 여성분들만 겪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이 한 열이라고 하고 남성 호르몬도 늘 갖고 계시잖아요. 1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던 남성 호르몬의 힘이 5배가 세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남자들의 유전 탈모인 것처럼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안드로겐성 네, 탈모.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저는 눈물샘 폭발. 뉴스를 보다가도 폭발하고,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장면 또 폭발하고. 근데 다행히 머리카락 때문에 눈물 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킨 게 아니고 워낙 많았는데. 저는 탈모에 대한 어떤 생물학이나 의학적인 지식은 사실 없고요. 근데 탈모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떠올랐던 질문은, 아예 머리카락이 없으면 탈모로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머리카락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의 털은 사라졌는데 머리에만 털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그 인류학 하시는 분의 책에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비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선조가 택했던 아주 흥미로운 이제 사냥 방법이 먹이가 지칠 때까지 뛰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낮 시간에 다른 동물들은 뛰다 보면 금방 지치는데, 인간은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낮 시간에 먼 거리를 달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의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몸의 털을 거의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낮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우리 몸에 아직도 털이 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뭐 겨드랑이도 그렇고 또 사타구니도 그렇고요. 그럼 거기에 왜 털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머리털의 역할은 햇살, 이 직접 쬐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털의 역할은 어떤 성페로몬의 농도를 높게 해서 이제 그걸 어떤 성적 신호에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도 되게 뜨거운 부위예요. 머리카락만큼. 저는 그래서 열을 좀 차단하고자 시원하게 하려고 진화론적으로 남아있나 그 이런 페로몬의 생각이 했었어요.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달릴 때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마찰을 줄이는 역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예, 그럼 이제 머리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탈모가 일어날까? 근데 여기서 하나 일단 진화론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책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몸을 위해서 목표 지향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립보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털이 많이 다 빠지진 않았죠. 솜털이 남아있긴 하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다닐 때 몸을 식힐 수 있고 근데 지금 사람을 제외하고 또 땀을 흘리는 털 있는 동물이 하나 있긴 있어요. 말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경마장 말 보면 막 이렇게 막 거품처럼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게 말 땀에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있어가지고 막 거품처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땀에 만약에 그냥 우리 몸에 털이 있다 그러면 혹시 여름철에 일하시다 보면 땀이 머리로 쪼르륵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땀이라는 게 물이 나와서 피부에서 서서히 증발을 해야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또르륵 털 떨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몸에 털이 있으니까 말은 털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몸을 식힐 수 있는 땀의 성분이 달라서 땀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하참 진화라는 것이 이게 왜 이랬는지는 다 추정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양식 그런 양식에서는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했을 것이고 말에게는 대신 걔는 말은 털이 빠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막 땀이 그렇게 그렇게 추정은 하죠. 지금 보면은 탈모는 사실 단순히 빠지는 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확히 모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낭이 퇴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낭의 길이가 1mm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시작이 되면 모낭이 쪼그라들면서 보다 더 표피 쪽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머리카락은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뭐가 있으면 두피가 기름집니다. 사춘기 때는 얼굴에 그 피부가 되게 기름진 것처럼 탈모가 시작되면 두피가 기름져지고요. 동통이라고 그래서 모자를 한 5시간 이상 쓰고 있다 벗은 것처럼 머리가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탈모 전에요? 그러니까 탈모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휑해진 거는 이미 중기이고요. 초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뭔가 좀 근질근질하다, 머리가 좀 기름지다, 약간씩 모자를 쓴 적이 없는데 모자 쓴 것처럼 동통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탈모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머리털에 있는 거는 피로에 의해서 있던 거잖아요. 그럼 노화가 일어날 때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머리털이 노화가 일어난 다음에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일종의 뭐라고 하죠? 부작용 바이 프로덕트로 간접적인 효과로 머리가 빠지는 건지. 생리학적인 변화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점이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점은 없죠. 나이가 드셔서 치아가 이제 자연 발치가 되기도 하고 충치가 있는데 저희 죽을 때까지 치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틀니나 혹은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머리카락은 기능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탈모는 유전병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없고 미용이에요. 이건 질병 코드는 있어요. 남성 안드로겐성 남성형 유전 탈모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미용으로 봤기 때문에 건보에서 치료비나 시술비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탈모가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탈모가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모를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번식 능력을 잃었다? 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머리털이 없어지면 이거는 건강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전 탈모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모낭의 노화가 일찍 온 걸 유전 탈모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20대 친구가 탈모가 시작되면 이 친구는 노화가 시작된 건가? 사실 모낭의 노화가 시작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식 능력이 덩달아서 노화가 온 건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생식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 대개 머리털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대개는 나이랑 관계가 더 크긴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은 머리털이 적은 사람을 보면서 이분은 이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걸 그게 아무래도 비율이 작을 테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성적 매력을 느끼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너무 저하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이게 예전 조선시대 5대 미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까맣고 굵은 머리, 길고 그러니까는 뭐 청포물로 머리를 감으면서 이러한 조선의 예전 그 그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많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느끼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서 여성분들은 전부 다 숨깁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도 일단은 숨깁니다. 숨길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이 꼭 어떠한 성적인 매력, 사실 뭐 5, 60대 여성분들은 내가 성적 매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자존감, 나의 외모의 변화에 대한 실망감, 상실감도 또 투반되기 때문에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다들 이제 모발이식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성적인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노화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동창회 가면은 한 20년 차이가 보여요. 10년 젊어 보이는 애도 있고 노화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전 스트레스로 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훨씬 노화가 빠르다는 거 이건 다 경험적으로도 뭐 다 알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막아요.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죠. 이 몸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머리카락 따위에 모낭 따위에 혈액과 체액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거 뇌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내부 장기에 혈액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모낭으로는 혈액 가는 밸브를 막아버리는 거죠. 노화하고 탈모는 저는 무척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화 자체가 요즘은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활성산소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멜라닌 색소 우리가 탈모하고 더불어서 새치 하룻밤 자고 났더니 흰머리 확 나고 이러는 것들 그거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백발마녀전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말이 되나?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어렵지만 이제 극단적 표현인데 그 이유가 이 새치의 기전도 보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못 차단한 세포들이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면서 흰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는 간에서 항산화 효소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거 하느라고 머리카락까지 항산화할 여력이 없다. 이 먹고 사니즘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제 미처 머리카락 신경을 못 쓰면은 다른 것도 다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짓기에 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수님 말씀하신 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보니까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대만에서 탈모 치료 세럼을 이제 개발을 해서 동물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좀 유의미한 실험일까요, 이게? 수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탈모 진료를 제가 16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에도 똑같은 내용의 어떠한 약물을 그 누드 마우스에다가 등에 발라줬더니 일주일 열흘 만에 뭐 빼곡하게 낫다더라. 근데 저희 고모부께서는 어린 환우들을 위해서 이제 귀 성형을 해주시는데 30년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겁니다. 누드 마우스 등에 귀 모양의 유전자 명령을 넣어서 네, 그 뉴스가 작년에도 났습니다.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저 귀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모부 이거 보시면 이거 혹시 위기의식을 신경 쓰지 마라. 근데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사람하고 쥐는 또 다르잖아요.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한 60년쯤 된다고 할 때 머리카락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죠. 짧게 보면은 뭐 5년도 있지만 보통 8년에서 12년, 15년도 보고요. 인간의 수명만 길어난 게 아니라 머리카락 수명도 길어났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모주기가 뭐 적게는 8번도 받지만 한 10년에 10번이면 100년이거든요. 10번이라는 게 모낭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머리카락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체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머리카락이 돋아나면 보통 8년에서 12년을 버티니까요. 그거 곱하기 뭐 10번이면 그러면 뭐 80년에서 평생 계속 120년이니까. 예. 그래서 유전 탈모가 없다면 뭐 나이가 들어도 가늘어질 수는 있지만 빠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탈모인 분들은 모낭이 없어지는 건가요? 모낭이 작동을 모낭이 안 하는 퇴화되는 겁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퇴화가 되는 모낭이 겁니다.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굉장히 머리 없는 분들 보면 이렇게 솔직히 바짝바짝하잖아요. 모낭이 없어진 건지 그죠? 근데 이렇게 그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정말 퇴화된 짧고 얇은 솜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게 싫어서 면도를 하시는 거죠. 탈모하면은 이제 유전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외가 유전설 그리고 외가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다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탈모를 들으면서 의학적인 얘기, 약학적인 얘기
또 물리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당히 맞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 지식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거 생물학은 이렇게 의학이나 약학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을 설명하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 탈모는 복합적이거든요. 이 원인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외가 쪽 한때는 뭐 대머리는 우성이다 그랬는데 잘못된 거고요. 일단 외가 쪽을 말하는 이유는 그 모낭에 있는 그 남성 호르몬을 받아서 반응하는 그 수용체에 하는 그 유전자가 X에 있어요. 그러니까 X에 있다 보니까 남자의 X는 어머니한테서 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전자에 따라서 같은 호르몬이 와도 반응 정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 외에도 탈모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아마 10개 넘게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막기 어려운데, 일단은 유전성 탈모는 그 유전자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우리의 대화가 모낭으로 딱 모이게 돼요. 근데 모낭이라는 게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피부가 굉장히 강한 배리어고요. 저는 전공이 미생물학이니까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여기에도 틈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 틈새가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기름을 내놓죠. 그게 바로 피지죠. 피지를 내놓으면 피지는 또 거기 사는 미생물들, 피지가 약간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 확인을 조성을 해서 기타 잡균이 못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사는 우리 같이 공생하는 흔히 말하는 유익균, 공생균들은 또 그거를 먹고 자라요. 자라면서 또 그들이 또 부산물을 내놓죠. 항상 우리 몸은 우리 세포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생명체, 온 생명체, 홀로바이온트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낭의 건강인데, 모낭의 건강은 뭐 유전적인 거 일단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관리가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유전자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환경, 모낭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게 막 세 가지 종류 미생물들을 관여하고 있는데 크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들으면서 항상 끝에 가서는 결국 답이 뭐냐? 답은 너무나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원형 탈모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 그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탈모의 증상이 사실 나이 들면서 강해지는 게 저도 경험을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면 간질간질해지고 보면 두피가 좀 붉긋붉긋해지고 심하면 각질이 생기고 막 그런다. 그럼 머리가 많이 더 빠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탈모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병 코드는 있지만 질병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셨고, 정말 이거 어떻게 이 원인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임상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났다는 임상례들이 있는 거예요. 모낭이 또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모낭도 미세혈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시던 분들에게 혈액순환제를 뭐 손발이 차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은 순환이 되면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모낭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모낭도 세포니까 혈액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이 성장을 못 하고 있다가 혈액순환제나 혈액을 늘려주는 영양제를 먹고 머리가 났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자기지식을 보게 되면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유전성 탈모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모낭에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시키는 그 효소, 즉 테스토스테론에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으로 처방해서 탈모를 방지하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가 더 새롭게 나게 한다는 거는 이 원리를 보게 되면 결국 모낭이 더 젊어지고 치료가 돼야 되는데, 늙어가는 모낭을 더 젊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좀 제품을 쓰고 그러면 희망을 갖고 거울을 볼 때도 그렇고 약간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어쨌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거기서 모낭이 조금 더 젊어진다, 기능을 더 잘할 수는 있겠죠.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약 중에 미녹실이 원래 위궤양 치료제였다가 고혈압약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부작용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한국에선 거의 뭐 고혈압약으로 퇴출당한 다음에 고혈압약으로 드시던 분들이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지는 걸 발견을 해서 처음에 이제 도포제로 외용약으로 나왔다가, 외용약은 또 다른 이제 부작용과 불편함이 있다 보니 복용약을 이제 2분의 1, 4분의 1, 뭐 5분의 1로 나눠서 복용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데요. 사실은 혈관이 이완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모낭이 건강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모낭이 퇴화가 된 게 아니라 모낭이 퇴화돼서 혈액
혈관이 쪼그라든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이 통통한 모낭은 이만한 혈관이 필요했다면 요만해진 그 모낭에는 혈관도 같이 수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늘려놨다고 해서 얘가 같이 늘어나는 거는 꼭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혈압 치료제를 드시는 모든 분들은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녹시딜 먹거나 발랐을 때 머리카락은 안 나고 얼굴만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좋아지는 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혈관 이완이 아니라 오히려 칼륨 채널의 오픈에 대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없는 나무가 나요. 솜털이 납니다. 근데 모낭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약물의 힘으로 나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문헌에는 그게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던 정말 작은 솜털이 오히려 뭐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오히려 영양분 공급이 잘 돼서 얘가 커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문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정말 뿌리 없는 나무도 나거든요. 그래서 딱 미녹시딜 복용을 하면은 잔털이 생겼다가 미녹시딜 복용을 끊으면 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수축하거나 뭐 우리가 동맥경화 등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오히려 고혈압은 물론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론적으로는 빨라지는 건데 미녹시딜 먹어서 머리가 난다라는 것보다 모주기가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성장기를 늘려놓습니다. 이 효과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루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100개씩 빠지던 휴지기 탈모가 일단은 줄어듭니다. 버티는 만큼 1-20%가 일단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은 오래 버틸수록 더 굵어진다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로 갔다가 한두 달 쉬고 다시 이제 성장기에 초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모주기가 늘어나면 머리카락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없는 나무가 납니다. 요 두 가지 효과로 머리카락의 숱이 늘어나 보이는데 이게 모든 분들이 겪는 임상적인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는 적습니다. 근데 뭐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1000명에 1명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있는데 그분이 그게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이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999명이 복용을 포기하거든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탈모 선생님 얘기 듣고 떠오른 비유가 원래 잔디인데 물 많이 준다고 나무가 되진 않는구나. 그런 비슷한 비유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가 잔디가 됐으면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이제 약사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되는 이유가 환경적 요인도 되게 많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지금 당분 섭취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기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전자 발현의 확률을 높이니까 단순히 유전 때문이다 하고 이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저 코너 속의 코너거든요. 탈모와 관련된 괴담들을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판넬 들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괴담인데요. 검은 콩 맥주 효모가 탈모를 예방한다. 하나 둘 셋. 저는 세모. 세모 한 분 X 해주셨는데 X 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민간요법 같은 데서 뭐 색이 비슷하거나 성질이 비슷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은 전혀 비과학적인 생각을 확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검은 콩이 저는 정확히 그 얘기 같아요. 검은 콩, 머리카락을 비유하면서 검은 콩 많이 먹으면 색깔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아닐까 해서 전혀 물리학적인 관계없어요. 관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무 없네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들어보니까 1900년대 초에 독일 맥주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머리숱이 풍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검은 콩은 우리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 유사체가 아주 극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검은 콩을 먹었더니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 일부를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단지 검은 콩으로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지려면 하루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워서 드시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머리카락 상태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양이 줄었는데 제 환자분 중에 성전환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신 분이 있어요. 시작이 남자예요. 여성으로 갈 때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놀라면서 윗머리였던 분이 머리숱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유로 남자로 돌아가면서 여성 호르몬 복용을 멈췄는데 머리가 없어졌어요. 또 왔어요. 또 돌아갔어요. 그때마다 머리가 났다 안 났다를 반복하는 게 사진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소플라본의 역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괴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 진행이 빨라진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조금 진짜 괴담 같아요. 혹시 왜 O 그 해주셨을까요? 아까 그 모낭으로의 혈류 같은 맞아요. 공급의 중요성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모자를 자꾸 쓰면 그 외부 공기와의 어떤 순환 같은 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기도 혈류에- 하지만 예. 모자를 쓰게 되면 자외선에 공격을 안 받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 때문에 탈모가 된다는 건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모자 쓰면 공기순환이 억제되고 더운데 만약에 모자 쓰면 직사광선은 막아주지만 그 피지 분비와 엉켜있는 미세먼지 등과 그 노폐물 때문에 오히려 더 탈모가 조장되지 않겠느냐. 두피 건강에는 안 좋겠죠. 그러나 이제 모낭 건강과 직결되기는 어렵죠. 머리에서 냄새는 나겠지만 머리는 네. 안 빠진다 그 뜻인 것 같아요. 모낭은 두피보다도 훨씬 안쪽에 있다고. 5mm, 3mm. 진피층에 있어요. 진피층에. 이해했어요. 예. 저 바꿀게요. 이건 있습니다. 계속 잡아당긴다 그러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견인성 탈모가 다 생길 것 같잖아요. 김연아 씨 다 아시죠? 피겨. 그분 4살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했고 4살부터 눈 찢어지게 당겼는데 머리숱 너무 많죠. 튼튼한 모낭을 가진 분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머리가 절대 흩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르마 제가 이제 평생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가르마라서 이건데 한 번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더니 이제 헤어 디자이너께서 가르마 방향을 바꿔보라고 한쪽으로만 하면은 한 바꿔봤어요. 근데 바꿔봤는데 이게 워낙 이 길로 가는 거니까 억지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이 가르마가 평생 이걸 유지하면은 여기서 더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끼리도 그러니까 모발이 탈모 치료 전문의랑 의사들끼리도 이견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특이적으로 여성 탈모를 주진료를 봅니다. 네, 여성 탈모. 잘생기셔서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탈모가 남성은 모자 쓴다고 머리 빠지는 게 군대 가서 머리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서였는데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20대 초부터 머리카락 탈모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10대 후반까지는 2차 성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10대 중후반도 탈모가 심하다 보니 모자랑 상관이 없는 것의 반증인데요. 근데 여성 탈모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탈모이다 보니까 어차피 가르마를 타는 데가 가장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쪽으로만 타면 그쪽이 계속 견인성 탈모가 더 악화가 될까 봐. 근데 탈모가 없는 분들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탈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쪽으로만 계속 가르마를 타셨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빨리 비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니까 갈라진 곳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 가르마를 타시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요. 정가르마가 교수님께서는 소알튼 머리도 있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에서 갈라지잖아요. 반대로 넘기시면 머릿결이 반대로서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지만 이게 더 비어 보여요. 붕 뜨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이 투과를 해서 탈모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빛을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두피가 덜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가르마만 타셔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 성탈모인 분들은 한쪽 가르마를 타면 그쪽에 머리카락이 반대쪽보다 더 가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워낙 가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괴담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인트로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나도 궁금해.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모두 만장일치 나왔네요. X.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진다. 그럼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테스토스테론 얘기했잖아요. 야한 생각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래도 틀렸을 수도 있는데 좀 분비될 것 같고 그럼 그게 아까 얘기하는 뭐 DT 뭐 그거 있잖아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쪽으로 많이 바뀌면 그래서 이 질문이 거꾸로라면 예스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남성 호르몬이 채모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좀 채모가 동양인 치고는 있는 편이니까 남성 호르몬의 레벨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 정답이신데 참 얄궂게도 채모는 많게 해주는 그 친구가 머리카락은 얇게 합니다. 부위마다 반응한 게 다르죠. 안타깝게도. 여기만 다르고 여기는 또 다 비슷해서 정답이세요. 번식의 머리카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짜증나는 게 똑같은 아이가 나이 들면서 여기는 가늘게 해주는데 쓸데없이 눈썹, 코털 이런 거를 강하게 해주는 그 호르몬이 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과다 분비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되는 게 문제인가요? 남성 호르몬 과다 내지는 과민성이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있죠. 테스토스테론이 적은 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좋을 수 있다. 있죠. 두 개가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 골다공증 때문에 혹은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여성 호르몬 복용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안 가늘어요. 그거 남자도 그거 해도 돼요?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여성 호르몬 복용을 하는 분은 교수님 없죠. 실망이에요. 내일 모레 60인데 뭐. 아니요.
근데 저희 환자 중에 석류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인데. 근데 남자가 여성 호르몬 복용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렇게 안티에이징 클리닉에 가니까 석류즙을 먹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확실히 E2 레벨이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레벨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머리카락 상태가 건강해졌다고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가슴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유증 생기거나 등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의심하는 단계가 올 수 있잖아요. 탈모 의심이 딱 되는 단계에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 선생님 병원 찾아가는 거 말고. 한 25년 전에 명동의 최고급 호텔 1층에 그 옛날에 그 유전 치료 클리닉이 있었답니다. 유전 탈모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시켜 준다면서 검사비를 환원한 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죠. 유전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아요. 20몇 년이라고 했죠. 25년 전이라고 이게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셉터 수용체의 그 민감도의 차이를 낸 유전자가 결국 원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 염기 순서가 예를 들어서 그 문자, 그러니까 CAG라는 그거가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이 적을수록 더 민감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당신 유전자는 이게 정말 반복이 적네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시절에 25년 전에 그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두피 좀 조각되어 내고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검사는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염기 서열이 막 시작했을 때예요. 25년 전에. 네. 25년 정확히 25년 전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기서열 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대량으로 할 수 있게 된 시기가 있고 막 시작했을 막 때. 시작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일반 임상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분석하지는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겠다고 하는 클리닉이었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공짜로도 되는 건데 두피가 간질간질하신지 사춘기가 시작된 걸 물론 여드름이 없는 분도 있지만 여드름 나면 나 사춘기 시작됐구나를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비듬 각질이 생겼는지도 볼 수 있지만 제일 확실하신 건 엄지와 검지를 들어서 요 가마 부위를 한번 비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와 느낌을 감지하시 소리가 들려요. 비비세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네. 아. 머리카락을 비벼보시고 겉에 있는 머리카락은 윗머리가 내려간 곳이므로 안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손가락을 뒷머리를 안으로 쑥 넣어보세요. 그래서 비벼보세요. 어때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우리 진행자님은 한데 워낙 젊으셔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더 가는 것 같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탈모가 꼭 없으셔도 위쪽이 호르몬의 지배를 더 받음으로 조금 더 가늘긴 해요. 근데 유전 탈모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이 차이가 확연하다면 그거는 유전 탈모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에 100개씩 기준으로 해서 100개 미만 빠지면 탈모가 아니요. 100개 이상은 빠지면 탈모다는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는지 저는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봄철, 가을철엔 휴지기 탈모가 생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머리카락이 필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버리는데 그럼 하루에 200개 빠졌다고 나는 그럼 탈모의 시작인가요? 물론 휴지기 탈모의 시작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유전 탈모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3천만 원 받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해서 10,000원에 해드립니다. 요거 그랬으면. 빼주세요. 제가 한 10만 원 정도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그리고 증상들을 자기도 보시면 알수 판단할 있어요. 수 있네요.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럼요. 위험이 왜냐면 있는지를. 젊은 분들은 어린 분들은 모르겠는데요가 정상이에요. 내 위가 가늘어요. 탈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몰라야 정상이. 왜냐면 워낙 얇은데 소리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소리가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저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탈모 치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두 가지 탈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늘어지는 유전 탈모, 한 가지는 빠지는 휴지기 탈모. 유전 탈모는 근본적으로 유전이 원인이므로 한계가 있을 텐데요. 남성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유전 탈모를 위한 전문 의약품이 있죠. 원료명으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녹시딜 성분의 약물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유전 탈모를 말씀하신 남성 호르몬을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의 유형 DHT로 변환되는 효소가 있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에 경쟁적인 억제자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에 5알파 환원 효소가 붙으면 DHT가 되는 건데 이 약은 5알파 환원 효소가 붙는 남성 호르몬 분자의 수용체에 먼저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붙을까 싶어서 5알도 먹여봤는데 효과는 같고 부작용만 5배는 아니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린은 그 역할을 해주는데 미녹시딜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우회도로가 다른데요. 고혈압 치료제였기 때문에 약간 뭐 혈액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걸로는 모주기를 좀 늘려주고 뿌리 없는 나무가 나는 게 더 큰. 근데 얘는 위장술이에요. 유전 탈모의 치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사 치료는 이제 모낭이 두피에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전신 순환을 하기 때문에 희석도 되고 원래 또 남성 호르몬의 약의 근원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효과가 있던 거를 위쪽의 효과도 보려고 하니 계속 순환을 하다가 이제 디텍트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두피에 모낭에 직접 치료를 하는 건 안 돼요. 두피에 치료를 해서 모세혈관을 타고 모낭에 강화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빠지는 탈모, 휴지기 탈모는 저희는 미녹시딜을 처방합니다. 이게 이제 모주기를 늘려주다 보니 모주기를 좀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성장기로 빨리 회복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모낭 강화를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탈모 약을 이제 처방을 받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성의학자분들은 성욕이 대표적인 성기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있어야 다른 모든 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60대니까 모르겠던데. 교수님 실망이에요. 계속 실망이에요. 선생님을 뵈러 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의학자분들은 성욕구도 이제 기능으로 따지지만 물론 식욕이 있어야 침심도 분비가 되고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소화 기능에 들어가지만 저는 탈모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게 욕구가 떨어지면 기능이 올 이유가 없어요. 욕구가 없는데 기능이 따라오면 이건 성도착자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욕구가 떨어지는 분들이 20, 30대는 1000에 2명밖에 안 돼요. 0.2%고 생리학적으로 노화가 급격히 시작되는 40대 이후도 100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이 1000에 한두 명과 100에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 999명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욕구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심리학적인 게 너무 큰 거예요. 심리적인 거. 그래서 20대 환자분들이 오셔서 전 성기능 떨어질까 못 먹겠어요. 그럼 머리가 없으면 성기능이 필요가 없을 텐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떨어지는 건데 먹자. 무시하고 6개월만 먹자. 왜냐하면 보통 부작용이요. 시작되는 게 약효가 시작되는 2, 3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이틀 만에 전화 왔어. 성욕이 하나도 없다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라. 선생님, 제가 성욕이 없어요. 약 먹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없어질 때가 아닌데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 여자친구분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라. 이건 약의 문제가 아니다. 둘의 관계 문제다. 라고도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거든요. 6개월이면 시민성인 부작용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진료 이후에 두 번째 진료는 6개월 후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2, 3개월 후에 잡으면 온갖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6개월 후에는 문제 없으시죠?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욕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빈도수가 너무 낮으니 무시하고 6개월을 먹으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생물학적인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모낭이라는 곳은 엄청난 미생물 생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관리가 중요한데 청결하게 하고 여기에 또 너무나 또 쉬운 얘기 또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결국 면역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이고 진번 얘기 같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낭을 그냥 건강하게 즉 모낭 미생물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이런 치료를 할 때 더해서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탈모약은 치료제보다는 예방제에 가깝습니다. 머리카락 상태는 오늘이 베스트거든요. 남은 인생 중에. 그래서 내가 탈모인 것 같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탈모라고 해서 내가 탈모는 아니지만 내가 탈모가 될 수 있을 염려가 있다. 그날부터 드셔도 됩니다. 내가 남자분이면 탈모가 염려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약을 드세요. 여자분이다. 내가 유전 탈모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단은 전문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탈모라는 게 어떤 노화에 수반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탈모가 왜 발생하는지 김 교수님 얘기도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탈모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의사 그리고 약사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의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명의 탈모 환자 중에 탈모 샴푸를 치료라고 생각해서 76명이 선택을 하고요. 한의원, 의원, 우리 약사분들 포함해서 보건의료인을 찾는 경우가 10명이 채 안 된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탈모는 확실히 유전자, 호르몬, 두피, 환경, 생활 습관 등이 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치는 없다라는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는 게 치료의 첫 시작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만의 두피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건강하세요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